올해 67세가 된 브루스 윌리스는 지난 4년 동안 작품성이 떨어지는 저예산 영화 22편의 작품에 출연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8편의 작품이 스케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3월 말 연기 인생 은퇴를 선언하며 가족들이 알려온 소식은 놀랍고도 슬펐습니다. 현재 아내 에마 해밍 윌리스, 전 아내 데미 무어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이 브루스의 실어증으로 은퇴를 할 것이며, 이 증세가 윌리스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기 때문이죠. 사실 열렬한 팬은 없을지라도 또 브루스 윌리스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한데요. 1980년대 초 미국 ABC 방송 드라마 블루문 특급에서 배우 시빌 셰퍼드의 상대역으로 껄렁하지만 매력적인 사립 탐정으로 한국인에게 알려진 브루스는 1994년 아놀드 슈워제네거, 실베스타 스텔론과 같이 플래닛 헐리우드란 레스토랑에 투자에 방한한 적이 있는데, 이 레스토랑이 맛은 별로의 가격이 비싸 투자를 철회하고 흑역사로 남습니다. 그러나 2012년 지하이주에서 이병헌, 2014 더 프린스에서 가수비가 그의 조수로 나오며 한국과 연이 이어지는데, 이후 런던 한국영화제 지하이주에 같이 출연한 이병헌의 광해를 찾아보고, 아카데미 시상식 뒤풀이에서 아는 인맥이 없어 쭈뼛하게 선 이병헌을 불러 주변에 소개하며 그를 챙기고, 레드2 감독에게 소개시켜 같이 작품에 출연시킨 이병헌에게는 은인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데미 무어와의 결혼과 이혼 이후 행보로 그의 탄인간적인 면모를 다시금 인정받는데, 1987년 11월 결혼의 루머, 스카우트, 탈룰라 3명의 딸을 둔 두 사람은 1998년에 별거하여 2000년에 이혼하게 되는데, 데미 무어는 1981년 12살 연상의 가수 프레디 무어와 결혼해서 1983년의 별거 시점에 티모시 셔튼과 교제를 하며 1984년 9월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해 1985년 8월에 최종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이혼 이후에도 이 프레디 무어의 성을 예명으로 계속해서 쓰는, 보기에 따라서 이해 불가의 면모를 보이는 여자입니다. 에밀리오 에스테베즈와 약혼하여 공동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했으나 파혼하고 윌리스를 택한 그녀는 2003년 42세의 나이에 16살 어린 애쉬튼 커처와 결혼을 하는데, 당시 5억 원을 들여 전신 성형을 하며 헐리우드 국어로 입방하에 오르는 상황에도 친구로 데미를 지지하고 아이들의 엄마로 연을 이어가는, 부처님의 버금가는 넓은 아량을 보여주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추잡한 폭로전으로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냈을 적에 뒤돌아 나이차를 운운하며 데미가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때 진심으로 화내고 아파해준 전 남편 브루스는 아이들의 새아버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식사나 여행을 함께하는 등 초인적인 배려를 보인 바 있습니다. 데미 무어는 2019년 자서전 인사이드 아웃을 출간해 커처 외에도 변태적인 욕구에 약물 남용, 거식증, 섭식 장애로 재활원에 감금 치료한 사연을 공개했으나, 오히려 2009년 23살 연하의 모델 엠마 해밍과 재혼한 브루스를 더 지지하는 편견과 꽉꽉 막힌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공존하는 세상에서는 가십거리일 뿐이죠. 1988년 다이하드 시리즈의 첫 작품에서 주인공 존 맥클레인 역으로 전성기를 맞은 브루스는 주동미군이자 영국계 미국인인 아버지 데이비드 윌리스와 독일인 어머니 카젤 윌리스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경비원, 사립탐정 조수, 클럽 바텐더 등 온갖 직업을 전전하다가 늦깎이로 몬트클레어 주립대 연극학과에 진학했다가 TV 배우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사를 갑니다. LA로 건너온 그는 오디션을 전전하며 리바이스의 광고 모델을 하다 84년부터 몇몇 TV 시리즈에 출연하게 되는데, 환상특급 1화에 출연을 하기도 했죠. 미국 쪽에서는 ABC 66부작 블루문 특급으로 빵드는데, 미국 작가 조합 선정 가장 잘 쓰여진 최고의 TV 시리즈로 회자되는 작품인데, 이 블루문 특급의 남자 배역은 윌리스가 역을 맡기 전까지 오디션을 본 배우가 2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여간한 매력을 가지지 않고선 소화시키기가 힘든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이 데이비드 에디슨은 브루스 윌리스 그 자신이라고 할 정도로 찰떡으로 맞는데, 이껄렁하고 매력적이면서 처연하기도 한 탐정역으로 초반 케미가 제법 좋았던 여배우 셰빌 세퍼드와 브라설이 오고 가고, 이미 이 시점 마음에 든 브루스는 시즌5 만의 종료 이후 존 맥클레인이 죽도록 고생하는 시리즈로 성공가도를 달립니다. 2013년까지 맥클레인 역으로 브루스는 다이하드 시리즈는 그의 대표작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제우 원소, 식스센스, 아마겟돈, 펄프 픽션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50억, 약 6조 4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서도
죽어야 사는 여자 같은 블랙 코미디, 컬러 오브 나이트 같은 심리 스릴러물에서도 특유의 매력으로 녹아드는 연기로 하나의 캐릭터로 굳어지지 않는 배우였죠. 2000년대 들어머리도 빠지고 점차 하락세를 타는데 2013년 지하이조2에선 지하이조 측의 장군으로 출연해 박스오피스에서 제작비의 2배 이상을 벌어들여 선방하고 다이하드5와 레드2는 비평과 흥행 양면으로 실패하면서 건강 이슈가 터지고 2016년 우디 앨런의 카페 소사이어티로 재기를 노렸다가 제대로 대본을 외우지 못해 촬영 도중 강판당한 사실이 있지만 2019년 샤말란이 감독을 맡았던 영화 글래스가 2천만 달러의 저예산으로 제작비의 10배를 넘기는 대흥행에 성공해 그의 건강 이슈가 가려졌는데 이 영화에서도 윌리스의 출연 비중은 적었죠. 주로 후드를 둘러쓰고 아들과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 받는 식으로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가려졌는데 2019년 영화 글래스 촬영 시점 당시 병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로 정신병원 수감신을 제외하면 비가 올 때 우비를 입는 것은 전작에서의 트라우마로 연결되며 사이드킥이 된 그의 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라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샤말란이 연출했기 때문이었죠. 2015년을 기점으로 촬영 기간이 짧고 대사가 적은 저예산 B급 영화들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커리어를 깎아먹던 그는 이어폰으로 누군가 대사를 불러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싫은 무명 시절 이후 오랜만에 복귀한 2015년 스티븐 킹의 연극 미저리에서도 이어폰에 의존하여 대사를 쳤다고 합니다. 공식 입장에서 실어증 원인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인 혈전이 뇌의 언어 중추 영역에 경색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의심을 하지만 업계인들은 일단 그의 증세가 2002년 영화 태양의 눈물 촬영 당시 일어난 폭약점화 도중 머리에 부상을 입어 후유증을 겪었던 영향 때문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윌리스는 2004년 특수효과 담당자였던 조 팬케이크를 고소했는데 당시 팬케이크는 그가 당한 부상이 별거 아니라고 주장했고 윌리스가 치료를 위한 인력을 고용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어찌된 일인지 소송은 흐지부지 되었는데요. 사실이라면 꽤 오랜 동안 이 여파로 오랜 시간 알게 모르게 고통받고 신체 감각이 저하되었을 터입니다. 결국 최악의 영화와 영화인을 선정하는 골든 라즈베리 42번째 시상식에서 2021년 브루스의 출연작을 묻고 브루스 윌리스의 2021년 최악의 연기라는 이름의 특별상을 새로 만드는 치욕을 겪은 그는 연기력 저하가 병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골든 라즈베리 측에서 수상을 철회하고 사과의 글을 올리며 분위기가 반전되었는데 골든 라즈베리상 공동 설립자인 존 윌슨과 모 머피는 성명을 통해 누군가의 건강 상태가 그 사람의 의사 결정과 연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상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고 발표하기 전 사연이 또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상 수상 하루 전에 열리는 이 라즈베리상은 한마디로 어그로적인 이벤트인데 2022년은 특히 심했죠. 작품상을 수상한 다이애나는 연극 영상물로 영화 대상이 맞냐는 기준 논란이 따랐고 최악의 스크린 콤보와 연기상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평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상을 따로 받은 윌리스의 은퇴 사유가 밝혀진 뒤에도 이 라즈베리 측에서 조롱 뉘앙스 트윗을 올렸다가 욕을 먹고 마지못해 취소했던 것으로 많은 생각과 숙고 끝에 블라블라하며 겨우 철회를 했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대중의 심정이 이럴진데 무엇보다 휴식을 해야 할 그가 슬픈 은퇴의 마지막을 3유작 필모그래피를 남기게 된 현실에 협박당해 출연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며 무엇보다 인간적이고 바른 생활의 쿨가이 브루스의 병세보다도 그가 그 몸을 해서 영화판을 전전하게 된 것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 비교적 최근인 2021년 1월 12일에 브루스가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다가 약국에서 스카프로라도 코와 입을 가려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가 거부하고 나간 가십글에 결국 다음날 기억력 감퇴로 상황 파악이 빠르게 되지 않았다고 사과한 일이 드러나는데 이후 근 1년 만에 은퇴 소식을 알려온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릴 적 말다툼이 있었지만 무대에서 연기를 할 때만은 이 증세가 없어져 배우의 꿈을 갖게 되었다는 윌리스가 결국 실어증으로 연기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된 것에 대한 분노는 비단 그의 가족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락부락한 근육질이 아닌 평범한 몸매로 다치고 쓰러지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텨 끝내 적을 해치우는 현실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인기를 얻었던 브루스는 한편으로는 5딸의 아버지로 슈퍼스타임에도 특별한 사고나 약물 이슈 하나 없이 모범적인 모습에
전처인 데미 무어와 딸보다 조금 더 먹은 딸들의 새의붓 아버지 애시턴조차 인간적으로 끌어안는 대인배적 면모를 보인 사람이었죠. 조작 출연작을 양산으로 배출하던 시절 촬영장에서 들려온 소식들은 더욱더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데, 대사를 말할 때 이어폰을 끼고 스턴트맨이 대신 액션했다는 증언은 대수롭지 않으나 촬영 로케이션에서는 자신이 왜 거기에 있는지조차 까먹어 스태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증언이 쏟아지는 상황에 하드킬 촬영 중에 큐사인과 맞지 않는 총기 오발 사고가 있었다는 증언에는 할 말이 없어질 정도인데요. 문제 2021년 아웃 오브 데스의 감독 마이크 번즈는 몸 상태 때문에 각본을 암기하기가 불가능하니 각본을 대폭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서 그의 모습을 보고 나서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고, 결국 촬영 직전에 25페이지짜리 장면을 5페이지로 압축하며 독백도 최소화하는 작업 끝에 결국 스토리는 개판이 나버리죠. 작품이 아니라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를 감히 라즈베리상이 조준한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는 이 B급 영화의 모두 주연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결국 스토리도 개판이고 딸랑 5분 출연하는 알려진 주연 배우가 비웃음과 원망의 맨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병든 윌리스를 끌고 다니며 주머니를 채우는 주요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현재 2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렌다레밋은 브루스 윌리스를 B급 영화 시장에 내놓고 제작에 관여한 EF 필름스의 사장으로 제작진 착취, 근로자 노조 거부, 잔금 미납 등으로 무리를 빚은 인물로 브루스 윌리스, 로버트 드니로, 니콜라스 케이지, 존 트라볼타, 파치노, 스티븐 시걸이나 실베스터 스텔론과 같은 나이 든 액션 스타나 메간 폭스 등 여성 배우들을 섭외하여 그 이름으로 마케팅을 하며 주로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업자입니다. 이 렌다레밋의 조수였던 안나 시마스카, 자신이 빚을 갚기 위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브루스를 대동해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폭로를 했는데요. 익명의 B급 영화 관계자들은 촬영장에서 윌리스가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지는 알겠는데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우 활동이 힘든 사람을 데려다가 수년간 수십 개의 영화를 찍었다는 것부터 어이상실인데, 차라리 계약을 해지하고 촬영이 가능한 다른 배우를 구해서 찍어도 됐지만 브루스를 포기할 수는 없었는지 강행을 했죠. 말 그대로 2억 5천만 달러의 순자산을 가진 배우이자 제작자인 브루스는 꾸준히 높은 연봉을 받는 주연 배우 중 한 명으로 이미 첫 월급이 1,400만 달러였던 그는 1980년대 후반부터 8자릿수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식스센스 한 편으로 2편의 매트릭스 영화를 통해 벌어들인 키아누 리브스의 1억 5,600만 달러를 바짝 쫓는 고수익 2위 기록을 가진 배우죠. 이자값도 안 되는 출연료를 빌미로 매 최소 2천만 달러를 버는 그를 데리고 영화를 찍어 팔며 심지어 촬영장 오발 사고까지 생기는 처참한 짓을 하고도 2022년 7월 렌달 에밋은 LA 타임즈의 대변인을 통해 윌리스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몰랐다며 브루스 윌리스와 지난 15년 동안 한 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 라고 시치미를 떼며 부인 중입니다. 다음 작품 촬영 전에 윌리스의 조수에게 윌리스의 상태를 물어봤다는 마이크 번즈는 전보다 건강해졌다는 말에 작업을 요청했다가 촬영장에 나타난 그를 보고 작업을 취소했다고 증언했는데요. 화이트 엘리펀트의 감독이었던 제시 V 존슨 역시 윌리스의 책임자인 스티븐 제이지의 2편의 영화들을 찍을 수 있다는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히며 뭔가 단단히 잘못된 브루스의 모습에 팬으로 마음 아팠다고 늦게나마 말을 보태고 나섰는데, 90년대부터 브루스 윌리스의 조수였다는 스티븐 제이즈는 이 B급 영화들을 찍는 과정에서 승진한 인물로 윌리스를 데리고 다니며 보살피는 대가로 촬영 편당 최대 2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 브루스를 데리고 혹사시켜야 돈을 버는 그는 렌달 에밋 같은 추잡한 자와 결탁하여 그의 커리어를 망치게 된 것인데요. 그 밖에도 아담 후엘 포터는 윌리스가 낀 이어폰으로 대사를 전달해주는 단순 작업에 주당 최대 4,150달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죠. 맥클레인은 없이 병으로 은퇴한 브루스만이 남았지만 그는 전부인 그리고 현부인과 불타는 사랑이 아닌 깊은 신뢰라는 화합 속에 웃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누군가의 돈벌이로 이용되는 그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웃는 모습으로 이제는 배우 아닌 인간 브루스 윌리스라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나이슈샷이 구독자 사장님을 모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장님, 나이슈샷.